존보입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요 변동성이 좀 발생이 됐는데, 오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고, 세계 분기별로 봤을 때는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주가 상태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80 몇 조 얘기만 들었을 때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증권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영업이익 100조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성상 실적이 잘 나옴에도 실적 발표 날은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이제 2분기가 상당히 반도체 입장에서는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지금보다 더 성장성이 있는 주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얼마나 또 투자를 하느냐, 이 AI를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구매를 해줘야 또 반도체 회사들이 커지고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지수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가 4.91% 하락을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87% 하락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 둘 다 한 10% 정도씩 빠졌다가 장막판에 회복을 해주면서 지수를 다시 끄집어 올렸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코스피가 많이 올라도 빠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또 올라가도 회복력은 더디고 이런 상황인 거고, 레버리지 관련돼서 이슈는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주주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항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도 아마 지금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요. 레버리지가 어떻게든 막아야지만 그나마 코스닥 돈이 좀 덜 빠져나가지 않겠나. 기왕 빠져나갈 것 좀 덜 빠져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코스닥 팔아가지고 레버리지 단타 치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같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면 사람들이 더 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아이고, 이래 된 거 그냥 레버리지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튼 오늘 이런 코스닥이 좀 좋지 않았음에도 HLB는 6%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차트적으로도 좀 저항이 걸릴 법한 자리를 뛰어넘고 마감을 했고, 오후장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엄청난 매수를 일으키면서 좀 더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기존에는 HLB 승인이나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던 뉴스들이 요즘은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HLB도 들어가 있는 승인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코롱 티슈진이나 HLB, D&D 파마텍, 펩트론 이런 여러 회사들이 빅 이벤트를 이끌면서 바이오에 자금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벤트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HLB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룹주들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HLB만 잘 나간다.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튼 동일 기간으로 따졌을 때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조정이 상당히 깊고 하락폭도 컸었는데, HLB는 제가 주주분들이 힘들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HLB 주주가 제일 푸근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6%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튼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6%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반도체가 좀 빠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자금이 조금 들어오면서 바이오 주들도 반등이 살짝씩 나왔습니다. 지금 빠진 거에 비하면 저것도 올라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빨간불은 켜졌고요. 보시다시피 바이오 쪽에 빨간불이 제법 많이 켜졌습니다.
자, H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3% 하락을 하고 있고 HLB 펩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6%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87% 하락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 1.5% 상승, HLB 파나지는 147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파나진 그냥 박스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일선 회복 아직 못했고요. 지금 뭐 얘도 지금 그냥 계속 동일한 얘기, 앵무새 마냥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HLB 방향성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비록 HLB만 잘 나가지만 승인 받는다면 이때까지 눌렀던 걸 다 보상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평단이 어디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쪽까지는 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보다는 몇 배로 더 올라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파나진이 가지고 있는 뭐 재료를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11,9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이노베이션도 옆으로 버텨주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5일선 정도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기본적으로는 13,000원 자리는 안착을 해줘야 이제 좀 올라가 보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요번에 보니까 유펜 그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에클론하고 이 카티 관련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나 하고 있던데 그거랑 베리스모하고는 연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튼 뭐 베리스모와 관련된 뭐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여튼 이노베이션도 베리스모 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길게 보셔라. 길게 보시고 그전에는 HLB 형님 주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는 22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테라피틱스도 옆으로 횡보하려는 모습이 나오면서 5일선 회복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줘야 뭐 한 2,500, 600원 이상은 올려놔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못하더라도 3,000원까지는 가줘야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G3 BNT 때부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기존 대표들에 대해서 신뢰도 안 가고 뭐 그럴 겁니다. 거의 뭐 진영구 회장님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정말 뭐 차트가 엉망이죠. 엉망인데 얘도 정상적으로 가려면요 2,500원은 올라와 줘야 되겠죠. 거기 가도 이게 뭐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인 자리라서 저 자리는 회복을 하고 뭐 다음 자리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적인 재료는 연말 내지 내년 초에 뭐 탑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 인테리어 회사 2,93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기타 법인 없고 자, HLB 바이오스텝도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으로 약간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1선 정도가 단기 저항으로 보이는데 저 자리에 안착을 하는 게 다음 목표가로 갈 수 있는 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HLB가 오르든 동 말든 동 그룹주의 동생들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들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정말 이거 매물 없거든요. 호재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거의 상한가도 쉽게 올라갈 거예요. 돈 별로 안 쓰고도 상한가 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LB 글로벌은 1609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글로벌도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41선 오늘 한번 노크를 하고 5일선 안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도 5일선 타주면서 5일선이 41선 가로지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인 111선과 224일선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뭐 지금도 안전하지는 않다.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냥 잘 버텨주고 있구나.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얘들도 재료가 마땅히 거론할 만한 게 없으니까 분석할 게 차트밖에 없는데 차트도 이게 여기서 거래가 터져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래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하루하루 일봉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현재로서는 이게 좀 그래요. LB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뭐 호가도 정말 물량도 별로 없고 지금 뭐 동생들 같은 경우 파나진, 글로벌 펩, 제넥스 뭐 이런 애들은 한 100만 원이면 VI도 걸릴 수 있을 정도로 호가가 얇아서 정말 뭐 이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12,1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보험 사고 끝. 자, HLB 제약 얘도 지금 횡보 비슷한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41선 아래에 있고 장기 이평선인 224일선, 111선 요 정도 자리가 좀 저항이 걸리는 자리인데 저 자리는 뭐 고사하고 41선 탈환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제약 같은 경우도 7월 지금 유상증자 1차 발행가 예상 발행가 지금 계산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는지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승인만 받는다면 유상증자가 거의 원래 모집하려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승인에 따라 정말 큰 돈을 또 땡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유상증자 자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둘 다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요번 유상증자가 될 겁니다. 이벤트 일정이 껴있다 보니까 여튼 뭐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분들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길 바라고 자금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승인만 받는다면 더 많은 유상증자 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승인이 불발될 경우에는 적은 금액의 유상증자 자금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발생할 텐데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뭐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분들은 또 그걸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머리를 굴려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1번 답안지, 2번 답안지 막 여러 가지 객관식을 여러 개 펼쳐놓고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3,1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LB 빼고는 수급이 다 외국인이 파는 기조이네요. 얘도 지금 뭐 다 비슷하죠. 차트가 41선 아래 있고 5일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그냥 뭐 눈치만 보고 있는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입니다. 51,7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사고,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사고, 기타 법인 팔고. 연기금이 오늘 대량으로 좀 들어왔네요. 평소에 보지 않는 물량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시면 샀고 공매도 오늘 별로 안 쳤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좀 됐고 거래원으로 보시면 오늘 JP모건하고 한 2시부터 해서 물량들이 쭉쭉쭉쭉 들어왔어요. JP모건, 골드먼도 오후 시간대부터 갑자기 쑥쑥쑥 들어왔고 모간서울도 한 2시부터 쭉쭉쭉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 수급은 LB가 동생들 뭐 그룹주 다 따져서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기타 법인도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그렇고.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57,700원짜리를 뛰어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저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뛰어넘기가 조금, 어,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어려운 자리였는데 뚫고 마감을 했다. 다른 종목과 다르게 LB는 41선 위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또 그렇습니다. 매번 분석하는 게 비슷하겠지만 돌파 자리가 다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이게 지속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57,700원을 깨트리지 않는 종가로 111선 정도는 한번 돌파 내지 터치를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53,000원 정도 자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이 55,000원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좀 있는 자리입니다. 이 55,500원 자리를 뛰어넘고 나가느냐, 윗꼬리가 달린 상태로 마감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한번 눌렀다 가느냐, 뭐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7월 23일까지 기간이 별로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승인 소식이 없음에도 너무 급등하는 것도 솔직히 별로 좋지 않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승인이 나서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 승인이든 어떤 소식이든 푸드파 기간 안에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온도차가 다를 텐데 객관적으로 뭐 여러 사례들을 봤을 경우에는 빨리 결과 통보가 온다면 승인으로 갈 확률이 좀 높고 이 날짜를 꽉 채운다고 치면 승인과 거절이나 연장이나 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뭐 비슷비슷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날짜를 꽉 채울 경우에 어떤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도 못할 정도로 조금 간당간당한 확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뭐 저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는 게 이제 뭐 오늘 당장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고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진영구 의장님이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저는 유튜브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뭐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지 하나 딸랑 올리고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유튜브 공지가 올란다면 조금 쫄릴 것 같기도 하네요. 여튼 그 쫄린다는 의미도 기대하는 쫄림과 두려움의 쫄림이 다 존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DA 측에서 뭐 먼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좋은 소식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바이오에 뭐 매개가 들어올 만한 게 없다 보니까 HLB가 승인만 받는다면 저는 이 반도체의 자금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몇십 조의 돈도 바라진 않습니다. 일부만 땡겨와도 충분히 바이오는 살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HLB가 승인이 나야 된다. 지금 기술 수출 종목들이 아무리 뭐 몇 조의 계약을 터트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직판하고 있는 직판으로 이어지는 HLB가 훨씬 수익성은 낮거든요. 뭐 지금 한 3년이란 시간이 늦춰지긴 했지만 승인을 늦게라도 받는다면 충분히 HLB도 할 만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